두 번째는 FG 축구화입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메이저 스포츠 브랜드들은 호나우도나 메시,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를 모델로 하는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슈퍼스타들은 모두 FG 축구화, 즉 천연잔디 전용 축구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EPL의 거의 모든 선수들과 K리그의 선수들도 모두 FG 축구화를 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슈퍼스타나 프로 선수들이 신는 최상급 축구화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AG나 HG에서 최상급 축구화를 출시해도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실제 프로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를 신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FG를 신으면 안 됩니다. 천연잔디에서는 예외입니다. 웬만해서는 절대로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은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K1, K2 리그, 즉 프로 선수들을 제외한 모든 축구 리그, 조기축구, 유소년 축구리그, 생활축구는 99%가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FG는 접지력이 너무 과도해서 우리의 발과 발목, 무릎, 허리까지 데미지를 줍니다. 아니, 난 안 아프고 잘만 씻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도 어릴 때는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라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지금 자라나는 유소년과 청소년은 정말로 FG를 신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FG를 단연간 인조잔디 구장에서 착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미지는 쌓입니다. 이건 정말 축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실 내용입니다만 축구를 하면 할수록 FG 축구화를 신을 때 관절에 데미지가 쌓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무슨 특별한 이벤트나 부상을 입지 않더라도 조금씩 나도 모르게 데미지를 입어서 결국 몇 년 후에는 고질적으로 약해져 있는 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몇 년에 걸친 체감이기 때문에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 역시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풋사라를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신고 나서 모든 관절, 특히 발목이 좋아짐을 느끼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그만큼 천천히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데미지가 쌓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G 축구화를 신으면 한번 부상을 입거나 데미지를 입은 관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의 특징은 스스로 자가치유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절을 당하든 염좌를 당하든 간에 병원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 치유를 하는 주체는 우리의 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그런데 한번 부상을 입고 계속해서 FG 축구화를 신으면 전혀 나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발목이 특히 고질적으로 안 좋았는데요. 발목 골절 이후에 바깥쪽 인대는 당연하고 지금 보시는 뒤쪽 인대까지도 손상이 가서 킥을 할 때 발목 고정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킥을 잘 차던 사람이 킥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더군요. 그렇다고 이게 축구를 못할 정도로 아프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다만 발목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측 굴곡하여 발목을 고정하려고 하면 아주 미세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미세함도 킥의 파워와 정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킥 하나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그 킥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조기 축구라도요. 세 번째는 실제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FG보다 TF가 덜 다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같은 발목의 염좌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FG는 TF보다 더욱 지면에 깊이 박히게 되어 축구화가 고정이 되는 반면 TF는 일정 수준의 힘이 가해지면 결국 지면에 스터드가 박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끄러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TF가 FG보다 훨씬 덜 다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발 자체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모든 스포츠, 즉 급격한 가속과 감속, 방향 전환이 있는 스포츠에서 적정 수준의 접지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정 수준의 접지력이 넘어가게 된다면 모든 선수가 다치게 될 겁니다. 발이 땅에 턱 하고 붙어버리고 몸은 제동을 못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는 자연적으로 잔디와 흙이 쿠션 역할을 하고 인조잔디는 칩을 깔고 실내 운동은 마루를 까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밀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접지력이라는 것이 너무 없어도 기술을 구사하기가 힘듭니다. 축구는 순간적으로 상대를 속이고 공간을 창출해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접지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방향 전환하려고 하는 순간 공격수와 수비수 모두 넘어져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안 될 것이고 무엇보다 다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접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G 축구화를 천연잔디에서 신게 된다면 스터드가 잔디와 흙 사이에 콱 박히면서 접지력을 발생시키면서도 우선 잔디와 흙으로 인해 약간의 완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일정 수준 이상의, 즉 선수를 다치게 할 만큼의 접지력이 발생할 경우 잔디가 뽑히고 흙이 파이면서 선수는 안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조잔디에서는 이러한 완충 작용이 없고 접지력은 더욱 우수하기 때문에 발 자체의 피로도도 천연잔디보다 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조잔디에서 적정한 접지력은 흔히 풋살화라고 불리는 TF, 정말 많이 양보해서 아식스나 미즈노, 그리고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 같은 둥근 형태의 스터드입니다. 꼭 풋살화나 원형 스터드 축구화를 신으세요. 겨울에 축구를 하면 차에 내린 직후에 경기를 하면 괜찮은데 꼭 한 30분 쉬고 축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몸이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그때는 발도 같이 얼게 되는데 이때 급하게 급제동,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발의 데미지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가게 됩니다. 고통도 훨씬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보온에 신경 쓰고 쉬는 시간에 쉬시다가도 경기 10분 전부터는 다시 몸을 푸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골절 등의 부상 위험도가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반드시 다시 몸을 어느 정도 녹이고 들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정 안되면 심판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겁니다.